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굴러 들어올 복. 여러분들이 뭐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차피 우리에게 들어올 어떤 복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지, 이게 막 억지를 부린다고 뭐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어떤 육체적인 힘듦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또는 이게 단순히 힘들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이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일감이 뭐 많다라든지, 또는 연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롱디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내 육체가 지금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기보다는 일이 뭔가 순조롭게 잘 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가 지금 과도기적인데, 또는 내가 어떤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좀 과도기적인 시기, 또는 내가 어떤 금전적인 복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어떤 힘든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결코 그냥 부드럽게 어디 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차나 한잔 하면서 그 복이 굴러 들어온다, 약간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복이 굴러 들어오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거를 해왔다. 그리고 이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 여건들을 다 마련을 해놨고, 또는 환경이 세팅이 돼 있다거나, 또는 어떤 뭐 농작물로 치면은 다 무르익은 상태야. 마치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당연하게 수확을 거두는 게 너무 자연의 이치이듯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굴러 들어올 복은 그냥 내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굴러오는 거지, 내가 무슨 로또 만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일이 있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 올 게 왔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들었지, 맞아,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나에게 보상이고 응당 그래야만 해, 나도 당장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 끄덕끄덕 그냥 눈은 깜빡깜빡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미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고, 먼저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복이 사랑 쪽에 온다라고 봤을 때는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막 먼저 뭐 다가간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누군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서로 되게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감성, 소울메이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중시하고, 여러분들과 사랑을 하게 될 사람, 또는 여러분들이랑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시한다. 정서적인 부분들을 되게 많이 중시한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고집도 세고 때로는 서로 자기만의 길을 가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서로 방향이 다를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같을 때에는 아주 일치하는 어떤 그런 맛이 있고 그런 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혀 뭐 그냥 어떤 방향성이 없을 때, 또는 어떤 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깊이 파인 어떤 길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물이 흐를 때 뭐 약간 얕게 이렇게 파놨으면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흘러갈 텐데,
깊게 파놨으면 물이 거기에 붙기만 하면 마치 계곡물처럼 싹 흘러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상대방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사람이 서로 좀 깊은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깊은 거 아닌가? 너무 저기에 물 흐를지도 모르고 지금 뭐 가뭄이 올지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깊이 고랑을 파냐?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그거니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와서 물이 흐르기만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고랑이 얕기 때문에 그냥 물이 범람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사랑을 하게 될 사람이 그냥 시원하게 그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쫙 흘러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사랑을 하게 될 사람이 어떤 굴러 들어올 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랑 그 사람이 잘 맞는 시기가 이제 온다. 또는 지금까지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방향이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깊이 서로 빠지려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일치하려고 이렇게 동기화가 되고 싱크로나이즈가 되려고 서로 마치 한 몸처럼 한 영혼처럼 이렇게 되려고 그동안 이렇게 뭔가 깊이 서로 고민하고 뭔가 파고 뭐 물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이렇게 파는 거로 묘사를 했죠. 그렇게 파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일치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잘 맞으려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결합 같은 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고생을 했다. 많이 서로 고민도 많고 서로 고집도 부렸다. 근데 그만큼 이게 안기는 힘은 엄청 강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나한테 오는 힘은 굉장히 강해. 서로 이게 뗀 건지 붙은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시기로 1년, 2년,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서로 힘든 시기들이 좀 있었지만 결합이 되는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냥 한 몸과 한 영혼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좀 오지 않을까.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어떤 사랑이 강력한 결합으로서 내가 이러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랑 어떤 뜸들이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여러분들에게 복이 사랑 쪽으로는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금전이나 돈이나 뭐 재물이나 투자나 이런 쪽으로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예전에 좀 알고 있던 것 중에서 괜찮은 어떤 돈이 될 만한 뭐 아이템이나 투자할 만한 곳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옛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옛 지인이나 친구 또는 뭐 고향 어떤 동료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금전적인 거를 던져준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나랑 좀 오래 알던 사람 또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켜왔던 어떤 뭐 매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주식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당장 오늘 뭐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또는 내 어떤 지금 당장 또는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내가 발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되고 투자가 될 만한 것들, 재물운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혹시 과거에 생각했던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지 않았을까? 과거에 내가 임장을 갔던 곳 중에 괜찮은 내가 부동산 투자처가 있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다. 또는 나랑 오래 알던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금전적인 씨앗이 되거나 결과물로서 나온다라든지 요렇게 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관계나 뭐 대인관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친구, 지인, 뭐 선후배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우선은 아까 여기 금전적인 부분이랑 조금 이어지는 게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우선은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좋게 흘러가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던져준다라든지 좋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뭐 사업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냥 띵 하고 이렇게 뭐 별이 이렇게 탁 뜨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고 형광등 뜨는 것처럼 이렇게 탁 되는 것보다도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딱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게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실질적인 거, 실무적인 것들은 어떤 돈이나 뭐 여러분들의 명예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어떤 인간으로서 또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선후배, 뭐 직장 동료라든지 지인들 간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 좀 많은 시기예요.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부딪히지? 왜 이렇게 내 아이디어와 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부딪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제 그 목표 영상을 보는 어떤 전 시점이나 후 시점에 그런 일들이 있다 또는 있었다라고 봤을 때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분들의 부딪힘 속에서 오히려 축하받을 일이나 축하할 일, 또 내가 뭐 축하해줄 일이나 내가 축하받을 일,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 마치 뭐 어디 샴페인 터트리는 것처럼 어디 가서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거창할 거가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간에 뭐 공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돋보이게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축하받을 일이 있다라든지 시상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각자의 많은 어떤 사연과 또 상황과 고민들, 그리고 주어진 어떤 목표나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있을 텐데 1대1 상담이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치 진짜 뭐 와인잔 딱 들고 서로 뭐 치얼스 뭐 짠하고 막 축하하고 서로 미소 짓고 웃고 박장대소 나누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니까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약간 아기자기한 거 있잖아. 아, 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상봉을 하면서, 아니면 상처를 치유하면서 너가 그때 그랬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하면서 서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된다거나, 뭐 감정적으로 친구들끼리 하하호 하면서 뭐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뭐 약간 이런 감정적인 느낌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실리적인 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뭐 돈이 꼭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의 인기나 명예나 축하받을 일이나 상이나 이런 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일적으로 한번 볼게요. 뭐 적성, 뭐 사업, 직장, 이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투잡을 한다, 쓰리잡을 한다 뭐 이런 게 봤을 때는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치지 않은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잘한다, 셋 다 잘한다, 아니면 가정과 일도 잘한다, 잘 신경 쓴다 라는 것들이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되게 많이 힘들어, 근데 우리 가족이 나의 이런 힘듦을 알아줄까? 우리 아이들이 또는 나의 뭐 부모님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이런 걸 알아줄까 했을 때 오히려 이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어떤 시그널이나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돈 벌어오고 노력하고 시험 공부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들, 가족들, 자식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상을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상을 했어. 그리고 정말 기분 좋아. 나는 기분이 좋아. 물론 우리 가족들도 기분이 좋겠죠. 좋아야 되고.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이런 경우가 있죠. 케이스 1이 있어. 집에 들어갔더니 다들 뭐 TV만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있고 왔어? 그냥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케이스 1이 있고, 케이스 2가 다 같이 현관에 나와서 인사도 해주고 시상을 한 거에 대해 축하도 해주고, 또는 가족들이 그런 시상 자리에도 와주고 내가 축하받을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의 이런 고생과 힘듦에 대해서 너무 여실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감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되게 많이 어떤 이루는 것과 플러스 감정적인 만족감까지 보인다 라는 게 보이고, 이게 꼭 어떤 뭐 가족 간에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위안을 나눠주고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코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력 관계, 그리고 팀워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혼자만 뻘짓하고 혼자만 독고다이로 부딪히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 그리고 사업, 장사할 때 나 혼자만 뭔가 고군분투하는 느낌이야. 나만 해, 나만 외로워. 뭐 물론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각자 힘들기는 해. 저 사람도 힘들고 알아. 나도 힘들어. 근데 그리고 저 사람도 힘들어, 이 사람도 힘들어. 다 알아. 근데 각자가 외로운 섬 같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도 힘들어, 나도 알아. 나도 힘든 거 너도 알고 있는 거 나도 알고 너무 고마워. 그래서 너무 감사해. 너무 소중해. 이런 것처럼 서로 코어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 그리고 직장 일을 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일적인 면에서도 되게 잘 될 가능성이 있고 균형 잡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인연들이 생긴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힘을 얻는다든지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회식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개, 세 개 사이의 균형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다라든지,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공부한다, 시험을 준비한다, 직장을 다니면서 나만의 사업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 할 여러분들의 능력과 균형 감각이 다 갖춰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하트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사랑, 여러분들의 이런 일적인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랑에 빠진다라든지 단순히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 하트 카드는 나의 매력이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만큼 돋보인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항상 보게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내가 보기에 저 일이 좋아, 싫어, 사랑스러워, 저주스러워,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있죠. 그거일 수도 있고, 플러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그걸 잘해. 그래서 내 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아니면 같이 하는 동료들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받을 어떤 복이, 마치 그거를 이제 의인화 시켜보자고요. 복이 여기 있어. 복에 눈이 달렸어. 코가 달렸어. 입이 달리고 귀가 달렸어. 그 복이 나를 바라보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냥 탁 달라붙고 싶은 거죠.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기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리고 색채들도 여러분들 되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우선 색채적으로도. 보라색, 정수리 차크라, 여러분들의 두뇌예요. 또는 두뇌보다 더 높은 상위 존재예요. 이거는 거의 깨달음의 경지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예수님 같은 분들. 그리고 파랑색은 이제 제3의 눈이나 목 차크라, 남색 또는 이제 파랑색이라고 하자고요. 이거를. 그다음에 중간에 위장 차크라. 노란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면은 위에 다 하나씩 문제 다 있잖아요. 보면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위장이나 이런 건강 좀 조심하시고, 커피를 줄이신다라든지 술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도 조심하고,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빨강색도 굉장히 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초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거를 다 같이 갖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빨강색만 잔뜩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좀 걱정이 되지. 너무 여러분들 본능적이다. 너무 여러분들 직감적, 너무 육체적이고,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손이랑 발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야. 그냥 생각 안 하고 일을 한다라든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그냥 만난다라든지. 그게 어떤 직설적이고, 물론 이렇게 되게 용기 있고 이런 거면에선 좋아요. 물론. 근데 또 너무 보라색이 나온다. 파란색, 남색만 나온다. 너무 생각만 해. 너무 은둔자스러워. 너무 분석과 생각과 컴퓨터적인 어떤 그런 느낌. 너무 철학적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하나 무지개 같죠. 초록색만 없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건강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미 갖춰졌어. 너무 이미 균형 잡혀졌어, 내가. 마치 그런 거죠. 내가 뭐를 해서 행복을 개탈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걸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랑 관련된 것들이 딸려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물론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안 행복한 경우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거를 굳이 행복이다 라고 봤을 땐 여러분들은 좀 지금 그래도 행복하거나 또는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후 관계를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복이 딸려 들어오는 느낌이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돈이 딸려 들어온다. 저는 이런 개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물론 노력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어떤 원인 제공을 해서 결과로서 복을 받는 것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행복해. 나는 사소한 거, 어떤 작은 거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돈 많이 벌 때 적게 벌 때 항상 감사해. 매일 고맙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내 스스로도 생각하고, 내 속마음으로도, 내 혼잣말로도 나 스스로한테 친절하게 해. 항상 고맙고 행복하고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정 상태가 행복해지다 보니까 행복이 그냥
다른 행복들이 더 들려 붙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고, 이 하트 카드랑도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굴러들어올 복. 우리가 복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행운 같은 것들은 내가 꼭 진짜 죽어라고 뭐 말 그대로 뭐 피똥싸게 한다고 해서 막 이게 들어온다고 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짜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다 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마치 주어진 대로 운명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알아서 굴러 들어올 복이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랑이나 뭐 금전이나 또는 관계운, 그리고 뭐 일, 사업,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크게 이제 볼 거예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을 은은하게 또는 은근히 지원해주는 누군가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조용히 또는 묵묵하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이 사람 고맙다, 나 참 많이 복받았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앞으로가 좀 된다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와 지금 뭐 만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냥 이제 누군가와 좀 썸을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차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게 무슨 이렇게 후레쉬로 이렇게 쫙 비치듯이 누군가를 대상을 명확히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심지어는 누군가인지도 모르는 대상과 어떻게 보면 사랑이나 이런 게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랑의 시작이 여러분들을 되게 이렇게 조용히 서포트 해주고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를 조금 뭐 도와준다라든지, 근데 막 대놓고 야 내가 뭐 너의 뭐 이게 돼줄게, 뭐 너의 뭐 백마탄 왕자가 돼줄게, 뭐 너의 흑기사가 돼줄게,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줘. 힘든 거 뻔히 이렇게 딱 보고 있어준다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일이나 힘든 부분들을 좀 도와준다라든지, 말을 좀 이쁘게 해준다라든지, 내 말을 묵묵히 들어준다라든지, 같이 웃어준다라든지, 울어준다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소개팅이라든지, 뭐 선을 본다라든지, 뭐 어디에서 뭐 헌팅을 하고 헌팅을 당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 주변에 이미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명확하지는 아직은 않아.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지금 누군지도 모를 수가 있지만 나를 은은하게 은근히 좋아해주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 뭐 남사친이나 직장 동료나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이 좀 꽃피워지지 않을까. 되게 넉넉한 사람이고,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어떤 감정적, 그다음에 물질적 지원을 많이 좀 아끼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을 뭐 이미 썸을 타고 있다, 뭐 아니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받고 또 여러분들의 어깨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복으로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금전적인 부분, 뭐 돈, 말 그대로 돈, 투자, 재물, 이런 부분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황제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황제 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지션, 뭐 1인자 뭐 이런 것처럼 이 황제 카드도 1인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전차의 카드에 장군이 2인자인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황제는 1인자다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금전적으로 막 그렇게 쪼들리고 그러시는 스타일은 지금 아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권위를 갖추고 있고, 또는 나의 어떤 자산 규모를 갖고 있다라든지, 투자 금액이 좀 내가 된다, 이렇게 뭐 전주 역할을 좀 한다라든지, 뭐 이런 투자자로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후보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든지, 약간 이런, 또는 투자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내가
이렇게 고르는데 막 이렇게 쪼들리고 뭐 내가 막 이렇게 빌빌거리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여유가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금전적, 투자, 재물, 돈적으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으로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좀 분석도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쓰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복이 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육감적으로 그냥 이렇게 느낀 거, 직감적으로 느끼고, 아니면은 뭐 과거에 내가 묻어놨던 어떤 땅이 뭐 갑자기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과 이성과 여러분들만의 어떤 계산, 분석, 컴퓨터 같은 느낌으로 그런 연구, 끊임없는 그런 연구와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금전이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꼭 이게 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부분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의 재물도 그렇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력들이거든요. 머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는 여러분들이 수양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특허라든지 여러분들의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 금전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1차원적으로 뭐 꼭 내가 돈을 얼만큼 갖고 있어서 그걸 여기다 넣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득을 얻고, 투자를 이만큼 해갖고 그거에 대한 뭐 투자금을 또 이렇게 회수를 하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런 단순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찰과 연구와 뭐 고민과 그리고 그 계산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에 어떤 금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좀 고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돈이 될 만한 뭔가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딘가를 통과를 하면은 그게 돈이 돼. 근데 그걸 통과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연구와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막 진짜 컴퓨터처럼 여러분들이 막 분석도 했을 거고, 많이 이렇게 뇌를 많이 활성화시킬 거란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돈으로 돈을 벌고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형의 어떤 가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예술 작품도 가능하겠죠. 예술 작품이 꼭 연구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가치가 부여가 됨으로써 좋은 걸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라든지, 요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이 아니고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좀 뭐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고민의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카드를 뽑아본 어떤 상담에서의 카드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뭐 친구, 부모, 자식, 지인 또는 선후배,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인이나 뭐 여러분들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동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의견이 정말 많이 서로만 이렇게 주고받아지는 그런 과정이 보여요. 이 의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그냥 뭐 이랬니 저랬니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 이렇게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 막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서로 약간 시비가 붙기도 하고, 또는 A가 맞네 B가 맞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막 정말 거침없이 어떤 논쟁을 한다라든지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들끼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친구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되게 중요한 관계 속에서 언쟁이 있거나 말다툼이 있거나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과거의 거를 또는 우리가 문제거리들을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냈을 때 거기에서 약간 이런 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드러낼 때 거기에서 더 좋은 게 올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인간한테 사람에게 밝은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뽑은 카드 태양 카드인데 태양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태양의 밝은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이 이거는 이거니까 좋은 거야. 이거는 이거니까 나쁜 카드야. 이렇지는 않아요. 모든 카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같이 갖고 있고 그 카드에 정말 본질적으로 이게 좋게 해석되는지 나쁘게 해석되는지는 주변 카드들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태양 카드조차도 정말 이 유일신 또는 이 태양계에 태양밖에 없는 이 유일한 어떤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빛을 밝혀주는 이 태양이 부정적인 뜻도 있단 말이죠. 그림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너무 천진난만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림자를 잘 면밀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욱하는 기질이 있다라든지 내가 어디에서 굉장히 슬퍼지는 어떤 내 성향, 내가 그런 성향들이 발휘되는 시점 또는 상황 또는 감정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그림자를 내가 또 이렇구나. 또 울어. 또 화가 나. 또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런 감정이 내가 북받쳐 올라서 그런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뭘까? 혹시라도 그 그림자가 나의 어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어렸을 때 내가 뭐 부모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지는 않을까? 이런 거를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과정이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진정한 성인이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게 필요하고 한 번 그런 걸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림자를 발견해가고 그 그림자랑 친해지고 화해를 하고 악수를 해가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약간 왁자지껄하고 막 사람들 간의 막 대화가 막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진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그림자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다. 되게 좋은 시간이고 뜻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치 미처 몰랐으면 나중에 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나한테 중요한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런 그림자가 또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느니 차라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 한 달에서 뭐 3달 정도를 제가 봐드리는데 그런 기간 안에 나올 어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측면들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듬어주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나중에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보 카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바보 카드는 굉장히 가벼운 카드고 되게 산뜻한 카드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등에다가 백팩을 메고 캐리어 엄청 큰 캐리어 2개를 양손에 짊어지고 뭐 또 앞에다가는 뭐 앞에 매는 그 배에다가 매는 또 가방을 메고 있고 이러고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사람을 만나려고 누군가를 안아주려고 누군가가 뒤에서 내 등에 타려고 내 등에 업히려고 하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누군가를 목마를 태우려고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려고 했는데 내 양손이 이미 다 짐이 있고 내 앞에는 가방이 있어서 누굴 안아줄 수도 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바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가벼워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고 어떤 상처를 보내줘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있을 어떤 뭐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부모님 그러니까 주로 뭐 우리가 제3자랑 이런 게 있지는 않겠죠. 물론 뭐 직장 상사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의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프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를 뭐 그런 애매한 관계 속에서도 발견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심각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엄마, 아빠, 내 자식, 나랑 친한 친구 근데 좀 많이 뭔가 쌓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뭔가가 있어. 그래서 또 약간 좀 가슴도 아프고 또 막 서로 뭐 말다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 혼자 씩씩거리기도 하고 뭐 겉은 조용하지만 나 혼자 또 사귀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조용할 날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낸다, 또는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느껴왔던 그동안의 상처 같은 것들을 좀 덜어낸다,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아물게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바보 카드처럼 약간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길을 떠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뭐 당장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여러분들이 가벼워질 수는 없을 수 있죠. 점진적으로 변화할 거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어쨌든 출발을 했어. 여행지를 떠났어. 여행을 가게 됐어. 처음엔 여기를 버스를 탔을 때, 기차를 탔을 때,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직은 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눈물이 흐른 자국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남아 있었어.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어느덧 안내 방송이 나오고 또는 기차를 타고 이 지역을 벗어났을 때쯤에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다 말라 있고 어느덧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좀 미소를 띠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속 또는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일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장사, 시험, 적성, 뭐 이직, 퇴사, 심지어는 은퇴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스 카드, 굉장히 강렬한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데 너무 힘들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제가 댓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댓글이 이제 그런 댓글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이나 행운이나 좋은 일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봐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주의점이나 조언해 드릴 점,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상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단면적이지가 않잖아요.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고, 물론 제목은 그렇게 졌지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좋은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나쁜 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 조언질이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꼭 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복이었던 것 같던 것도 나중에는 약간 어려움으로 또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오기도 할 때가 있고, 처음에는 이게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악 같았어. 선과 악에서 악 같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선으로 복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나쁜 집주인이 결과적으로 그 세입자한테는 좋은 악이 아니라 선이 된다라고도 하잖아요. 막 집주인이 되게 깐깐하고 막 올리고 막 전셋값도 계속 올리고 되게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집주인일수록 나중에는 결국에 이 세입자가 이 사람의 인생에는 선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고, 되게 아이러니한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경각심을 갖고 정말 더러워서 내가 이 집 나가갖고 내 집 산다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선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는 1차원적이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막 5차원까지 막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스 카드는 힘들다, 진짜 죽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혁명이나 어떤 이런 레볼루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는 엄청 이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아이디어를 상징하기도 해요, 데스 카드가. 그리고 색채 카드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색채 카드도 많이 봐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검정색은 안 나오지만 검정색 카드 나오면 안 좋은 카드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검정색 카드. 근데 이 검정색 카드도 무조건 안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검정색이 아니라 음갈색이네요. 검정색 카드도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데스 카드랑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혁명이나 뛰어난 그런 아이디어들을 상징해요. 엄청난 연구 끝에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아이디어. 뭐 스티브 잡스도 보면 검정색 옷만 입고 나왔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생각하면 검정색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런 혁명하면은 죽음의 끝에서 혁명이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혁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모든 혁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어둠이 있는 거죠. 다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끝에 피어나는 어떤 한 송이 장미꽃처럼 그런 게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마치 이제 일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단면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데스 카드 힘들어, 죽음,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왜 좋은 거는 없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혁명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라든지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또는 여러분들의 그 생활, 직장 생활 이런 부분들을 뒤바꿔줄 만한 되게 좋은 아이디어, 획기적인 어떤 기획, 어떤 아이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할 만한 한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혼자 일하시는 분은 없죠. 항상 같이 일하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도 잘 맞을 거고 뭐 심지어는 회식을 한다. 뭐 같이 식사를 한다. 이랬을 때도 분위기가 되게 좋을 거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마치 이렇게 그 쳇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잘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란 쳇바퀴와 또 다른 사람들 같은 팀원들, 뭐 팀장, 뭐 임원, 뭐 이런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진짜 퇴사를 한다. 이직을 한다. 이런 쪽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히 죽음의 그 끝에서 새로운 거가 탄생하는 이게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정통 그 카드에는 데스 카드가 이제 저승사자가 있고 그리고 황제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어떤 기둥이 보이는데 그 기둥 너머로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는 죽었지만 아이는 살아 있어요. 뭔가 이게 혁명적이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게 꼭 죽음으로 끝나는 거냐?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뇌세포,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뭐 체세포도 하루에 뭐 몇 조개가 새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죠. 새로 생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은 어제 여러분들이 아닌 거고 내일의 여러분들은 오늘의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게 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그런 면에서도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거에 맞게 해석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를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도 괜찮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같은 거 있다. 꾹 이렇게 밀고 나가라. 쭉 밀고 나가라. 그리고 그게 지금은 뭔가 다른 사람들 그럴 수 있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그냥 주변 사람들에 발맞춰서 가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리스크도 있는 만큼 나중에 리워드도 굉장히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게 됐든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됐든 시험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거를 짊어지는 만큼 나중에 큰 보상으로 큰 복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서 굴러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이 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고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색채적으로도 봤을 때도 내면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꿈과 어떤 이상, 무지개 같은 여러분들의 꿈도 있고 여러분들의 분석적인 컴퓨터 같은 능력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성과 이성, 여성성과 남성성, 음과 양을 좀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고 사랑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랑을 꼭 이제 뭐 남녀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로만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나 뭐 금전적인 부분들, 감정이나 관계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진심을 다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 열정적인 격정적인 사랑과 그리고 섹슈얼적인 사랑과 굉장히 플라토닉하고 정신적, 정서적인, 소울메이트적인 사랑, 인간애적인 사랑도 같이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랑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볼 때 좀 다층적으로 저 사람의 이성적인 매력도 물론 보겠지만 저 사람과 나와의 정말 인간애적인 사랑, 저 사람과 나의 어떤 영혼의 교감이라든지 감성적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여러분들은 봐서 좀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일도 여러분들은 좀 좋아하는 거를 결국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또 복이 굴러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단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오늘의 주제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굴러 들어올 복.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사랑 또는 일, 뭐 금전, 관계에 있어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 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쌓아놨던 일들이나 미뤄왔던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미룰 수 없는 그런 시간이다. 근데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동안에 내가 선택을 미뤄왔다, 내가 뭔가를 미뤄왔다 라는 거가 꼭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들, 아직 여러분들에게 굴러들어오지 않았던 복은 여러분들이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아직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복이 없는 게 아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 이미 있었고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하고 행동함에 따라서 그거는 원래 들어올 일들이었고 원래 들어올 복이었고 원래 들어올 나의 사람이었고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킹소드 카드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택을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지성을 발휘해서 잘 선택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관계다, 사랑이다 라고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만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들, 맞는 방향, 이 사람과 이루어지는 방향, 올바른 나의 의사결정과 말,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랑이나 사람 그리고 관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냥 그냥 관계 맺고 사랑하고 또 울며 불며 지지고 볶고 이런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종교적인 그런 뭐 서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관계를 잘 맺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맺지 말아야 할 관계를 관계 맺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서의 지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거랑 결이 좀 많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잘 쳐내겠다, 밀어내겠다, 아닌 관계는 맺지 않겠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누구와 맺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와 안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지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선택에 따른 이런 카드들, 그리고 이성적으로 가장 강렬한 또 왕의 소드 카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잘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이 알아서 들러온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고 어떤 거를 선택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냉철함과 지성도 여러분들의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꽂힌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꽂힌다든지 약간 첫눈에 반하는 느낌,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과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한 여러분들의 어떤 일, 사랑을 통한 여러분들의 뭐 업무 이런 것들까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사랑과 일과 사랑 사이에 어딘가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팅을 했다라든지 뭐 헌팅을 했다라든지 누군가와 우연히 뭐 이렇게 알게 돼서 사랑에 빠지고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업이랑 관련된 부분들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반할 만한 사람 또는 거기에서 내 매력이 어필돼서 누군가가 나에게 반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과 사랑의 어떤 그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꽃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이 뭔가 서서히라기보다는 되게 여러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확 빠지게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확 빠진다거나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강렬한 어떤 사랑과 애정과 연애,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맺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강렬한 꽃임이나 약간 데스티니나 첫눈에 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매력 어필을 하기도 좋은 시기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이 여러분들로부터 굴러 들어온다. 누군가가 나에게 또는 나도 누군가에게 좀 마음이 열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그동안은 좀 내 마음이 메마른 가뭄 같았는데 거기에 어떤 단비가 내리듯이 나도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느긋해지고 좀 오픈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이러기에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사랑 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굴러 들어오는 그런 복이다. 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저 사람 정말 나에게 굴러 들어온 복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전이나 돈 또는 투자, 재물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느낌 또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봐서 이게 뭐 이렇게 뭐 어떤 나의 금전적인 부분과 나의 자산이나 재산이나 재물의 변화가 되기를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황제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은 능력 면에서도 좋고 또는 그 분야에 뭔가 권위가 있다라든지 또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조력해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급하게 뭔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좋지는 않다. 마음이 급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라. 왜냐면 그 급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성과가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8개의 지팡이, 8개의 일과 열정을 발휘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분히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 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로또나 뭐 한 번에 뭔가 되는 거 이런 것 쪽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하나에서 갑자기 대박이 난다라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데에서 대박이 난다. 거기서 굴러 들어온다 복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꾸준히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재물적인 부분들 또 투자나 어떤 돈 관련된 부분들이 굴러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주의를 드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언이나 또는 뭐 카드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 미래에 꼭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복이니까 굴러 들어올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으니까 굴러 들어올 복은 A입니다. B입니다. C입니다. D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는 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조언을 한다라든지 제가 어떤 주의점이나 또는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보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주제를 복이다, 행복이다, 뭐 귀인이다 뭐 이런 걸로 정한다고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 뭐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 지인, 친구, 선후배 간의 관계나 또는 뭐 여러분들 도와주는 조력자나 귀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좀 많이 이제 멀리도 가고 그러니까 뭐 누구 만나러 멀리 갈 일이 있다라든지 또는 뭐 일적으로 엮어서 말하자면은 좀 출장을 가게 될 일이라든지 좀 멀리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멀리 이제 거리가 좀 멀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를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활발한 느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집에 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느낌.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홈그라운드가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여기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뭐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또 거기서 또 어떤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또 뭐 메모도 해놓고 또 이러고서 다음 또 이걸 또 가고, 또는 뭐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서울에서, 내일은 뭐 부산에서, 내일 모레는 뭐 대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멀리 막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뭐 되게 막 뜨내기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들이 여러분들 관계에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체력도 좀 힘들어지고, 막 졸고 다니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이다. 사람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인맥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뇌가 이렇게 막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뭐 보면은 우리 뭐 걷기라든지 운동, 뭐 춤, 이런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게 우리 뇌에도 되게 좋다라고 하잖아요. 뇌 건강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발바닥이 일을 하는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그게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어떤 관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들도 생기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실마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막힌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귀인이나 조력자나, 또는 여러분들의 조금 더 여러분들 분야에서의 좀 더 앞서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온다.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발휘를 관계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시간이 좀 안 돼. 장소가 조금 내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친구나 뭐 지인이나 선후배나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또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사정이 조금 안 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발 양보하고 그럼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너의 뭐 어디 집 앞에서, 근처 카페에서, 너네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발휘를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또 많은 복을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2배, 3배 더 뛰겠다. 근데 내가 그만큼 힘들겠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복은 여러분들한테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땀은 한 방울, 두 방울, 한 바가지 더 흘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그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뭐 그냥 단순하게는 진짜 내가 가서 어디 했는데 거기에서 되게 좋은 사람들, 내 마음과 잘 맞는 사람들, 또는 내 어떤 아이디어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 나에게 뭐 치유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단순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또는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다시 뭐 얼굴을 오랜만에 뭐 만난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적으로 또 뭐 직업,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이나 적성, 이직, 이동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퇴사도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 카드랑 달 카드가 어떻게 되게 신기하게 같이 떴어요. 그리고 이 태양 카드든 달 카드는 둘 다 메이저 카드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이저 카드가 3장 중에 뭐 2장이나 나왔다는 거는 비율적으로도, 물론 뭐 10장 중에 6장이 나오거나 7장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3장 중에 2장이면 비율적으로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에 있어서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우선은 예를 들면은 장점, 단점이 만약에 사람한테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점을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잘 되려면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단점은 아무리 보강을 해도 다른 그거를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잘하기가 평생에 걸쳐서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이미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엣지 있게, 더 날카롭게 칼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잘할 수 있는지를 그 분야가 뭔지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되게 좋은 역할이다라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으니까. 인생의 초년기,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록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다. 내가 좀 뭐가 이런 게 좀 내가 약해. 내가 아니면 이 분야와 이 분야를 내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매출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 분야는 조금 적어. 이거를 좀 잘해야 되겠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밸런스가 지금 갖춰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둘 다. 잘하는 부분들도 잘하고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보완하고.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그런 상태가 잘하는 거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할 시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한 부분들, 뭐 여러분들이 좀 심정적으로, 이건 이제 감정에 대한 건데,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누군가로부터 뭐 거절을 당했다거나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든지, 뭐 파트너나 누군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이랬을 때 너무 그 감정에 집중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또 도와주러 어떤 요정이나 그런 조그만 어떤 천사 이런 존재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와주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쪽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온 그 천사나 요정들은 뭐가 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현실에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내가 못한 부분, 실패한 부분, 잘못한 부분들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하려고 했다가 좌절된 부분, 열심히 했는데 미끄러진 부분, 어디 구렁텅이에 처박힌 느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손 잡아주는 사람들, 여러분들 손 뿌리친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 손 잡아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서 어깨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 계속 잡고 괜찮아 뒤를 돌아봐봐, 우리 있어, 우리가 있잖아,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얼른 돌아봐서 내가 지금 좌절했던, 내가 더 지지기가 돼주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충전해갖고 또 가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는 거, 조금 여러분들 실망시킨 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암흑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두운 면. 그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밝은 면,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일에 대해서 뭐 직장, 이직이나 뭐 적성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에 영향받지 말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는 쪽으로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복, 그리고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완은 되는데, 어쨌든 잘하는 거나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빛이 나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복은 여러분들을 거절한 사람, 또는 여러분들이 뭐 좌절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내가 어디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도전한 게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뭐 떨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에 계속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부분들 또 있을 거고, 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어떤 존재, 기관, 사람, 지지자들이 있을 거니까 이쪽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이 오지 여기에서 복이 오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고 뭐 눈물 흘리고 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오지는 않는다. 근데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색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라색이 2장, 그리고 주황색, 빨강색. 차크라로 봤을 때는 또 차크라 색깔만 딱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보라색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수리, 머리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학문과 성기, 굉장히 원초적인 에너지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2개가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선은 밸런스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밸런스는 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뇌 회전, 또는 여러분들의 직감,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능력, 여러분들의 어떤 본능적인 감각,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은 본능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세상을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는 지성적인 부분들, 또는 깨우침이나 철학,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철학이 필요하겠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철학이 필요하고, 사랑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랑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데, 그런 두 가지 정반대되는 사이드가 여러분들을 둘 다 잘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은 어떤 육체적인 건강함과 정신적인 건강, 이렇게 굉장히 제너럴하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 여러분들에게.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굴러 들어올 복.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존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 내가 기존에 하던 거야. 내가 기존에 만나던 사람이야.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아무런 기초가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뭘 하든 되게 잘 되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각자 사정과 여러분들의 상황, 고민,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냥 가볍게 출발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 형성도 될 수 있겠죠. 일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자격증이나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고, 그렇게 가지 않았던 방향,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이거는 경험이 없어, 기초가 없어, 기반이 없어, 했던 적이 없어,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더라도 되게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20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되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죠.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 되게 가볍게 산뜻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처음에는 잘 될지 말지 고민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하겠지만, 어느덧 여러분들 미소를 띄우면서 여러분들 입가에는 또 휘파람도 휘휘 이렇게 불고 있고, 그러면서 즐기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또 사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삼각관계 속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마 이 삼각관계의 구도는 어떤 식이 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사랑, 이렇게 두 가지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사람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알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삼각관계 속에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꼭 삼각관계는 또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일 수 있죠.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알던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알던 사람 중에서 내가 좀 과거에 썸을 탔던 사람이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좀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됐었던 과거의 관계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되게 잘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뭐를 하든지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도 심지어는 아니다, 누굴 만나고 있다, 썸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어떤 데이트 코스를 가야 할지, 뭐를 먹어야 될지, 어디를 놀러 가고, 뭐를 보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갈 거면 장르를 뭐를 선택할지, 음식 메뉴는 뭐를 결정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랑 그 사람 사이에서 어떤 행동, 어떤 액션, 어떤 여러분의 발자취를 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연애적으로 되게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쪽으로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마다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간다.
우리가 사람이 잘 안 되려면 뭐를 하더라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도 있고, 심지어는 상대방도 나한테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몰라줄 수도 있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 있다가 결국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뭐 재채기가 나갖고 콧물이 막 얼굴에 막 묻었어. 근데 그런데도 이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어설프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되게 또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그런, 뭐를 해도 되게 이쁘게 서로를 바라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 다 포함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서로를 끌어당기고 약간 이런 느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내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도 나의 매력을 느끼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근데 되게 좀 풋풋함도 있기 때문에 약간 순수성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깨어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날카롭다라는 게 막 뾰족하게 상대방을 찌르라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누군가를 뭐 바라보고 평가하고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인생에서의 시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다 상관없다. 내가 순수하게 사랑할 사람, 내가 뭐 그 사람의 많은 거를 그렇게 뭐 보고 따지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그리고 상대방도 좀 나의 그런 면에 대해서 순전히 나란 사람을 그냥 온전히 사랑해주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사이클이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날카롭고 예리하고 지성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의 시기가 있고, 그럴 때 이제 맺어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또 되게 모든 거를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내가 안경을 끼고 있어, 내 선글라스 끼고 있어, 그런 거 다 버려.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 그냥 그대로만은 그냥 사랑 내가 할 수 있게. 나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나도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모습과 매력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내가 발견하고, 한마디로 원석을 발견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이 좀 뭔가를 막 따지고 아니면은 그럴 경우 있죠. 여러분들 굉장히 스펙 좋은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쁜 여자 만납니다. 멋진 남자 만납니다. 이럴 경우도 있겠죠. 제가 리딩을 하는 어떤 영상이나 시점마다 번호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랑. 그냥 너무 순수해. 그 사람이 차가 없다. 같이 버스를 타면 얼마나 행복해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서로 버스에서 기대고 갈 수 있으니까 좋잖아. 꼭 차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금전적으로 뭐 여러분들 금전, 뭐 재물, 자산, 돈 투자하는 부분들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볼게요. 우선은 좀 투자로 따지면 좀 분산 투자. 좀 뻔한 단어기는 한데 여러 개로 좀 이렇게 같이 분배해 갖고 담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빵하거나 내 포트폴리오가 뭐 부동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거나 뭐 비트코인에만 치우쳐져 있다거나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 뭐 주식, 뭐 부동산이다라고 한다면 뭐 아파트, 뭐 상업용, 뭐 토지, 뭐 경매로 뭐 낙찰받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좀 세팅해 놓는 느낌이 좀 들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눈물을 안겨준 게 있었어요. 이 금전, 투자, 재물, 돈 이런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이나 돈이 꼭 이제 돈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연구 결과, 여러분들이 고심한 결과, 여러분들이 끝없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오는 재물,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어떤 분위기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나 이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힘들게 했던 거야. 진짜 물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계속 나락으로 갔었어. 진짜 좀 극단적으로는. 아니면은 뭐 많이 떨어졌어. 내가 그거를 뭐 산 이후로. 근데 거기에서 내가 빛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가 밑바닥 찍고 올라와서 결국은 내가 그걸 이득을 보고 판다라든지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거 뭐 오를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 뭐 내가 쉽게 이렇게 뭐 논문 하나 썼고 아니면 뭐 책 한 권 썼더니 그게 좀 대박이 나서 인세가 좀 많이 들어와. 뭐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거 정말 힘들었거든. 나 그거 하고 나
진짜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 나 그거 아니면 뭐 그거 연구하고 그거 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그냥 그거는 난 이거 그냥 끝나기만 해라. 아니면 그냥 이거 뭐 내 투자금만 정도로만 뭐 돌아와라 올라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느덧 굉장히 많이 올랐어. 또는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작업,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나한테 엄청난 빛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큰 자산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그 우여곡절이 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굴러 들어온다, 복으로. 그냥 아무런 뭐 이게 뭐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엄청 힘들었던 거 중에 그 중에 여러분들 진짜 삶을 살려줄 만한 어떤 자산, 금전적인 부분들로서 굴러 들어올 만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이면 일 또는 어떤 노력이면 노력 또는 지성이면 지성 다 갖춘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자 같은 것도 똑똑하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좋겠죠. 정보를 흡수하는 능력이나 정리하고 외우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어떤 이런 걸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좋으면 당연히 뭐 투자 잘 하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것만 또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행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심리적인 거를 견디는 능력도 필요하죠. 똑똑하다고 다 돈 벌지는 않잖아요. 똑똑할수록 돈을 벌 확률은 올라가겠지만 똑똑하다고 꼭 투자 성과가 좋은 거는 아니듯이 여러분들한테는 갖추고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성 그리고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뭐 깡다구나 심리전에 좀 능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고 버티겠다. 계속 그냥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굉장히 많이 되는 여러분들이 분석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버티는 능력 또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내는 능력일 수도 있겠죠. 적절할 때 사고, 적절할 때 팔고 내가 분석은 똑똑하게 다 해놨는데 못 사고 제대로 된 시점에 못 사고 제대로 된 시점에 못 팔면은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투자를 해도 그렇고 뭐 연구나 뭐 이런 걸 해도 연구나 아니면 여러분 뭐 글을 쓰거나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터를 하든 뭐든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잘 만들어. 근데 잘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이거를 또 세상에 또 알리기도 해야 되죠. 뭐 마케팅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그게 또 돈이 되고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거기서 또 들어오는 돈을 그거를 또 잘 분배해 갖고 뭐 내 다음 어떤 창작 활동, 내 다음 사업 아이템 그리고 그거에만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뭐 자산에다가 또 묻어 놓는 것도 필요하죠. 결국은 우리가 사업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자산에 또 옮겨 놓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형의 구도가 되게 잘 갖춰져 있다. 본업도 잘하면서 그걸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 잘 어떤 뭐 내 제품이나 서비스나 내 창작 활동의 어떤 결과물들을 잘 내놓고 또 잘 팔고 팔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돈이 마련이 되는데 그거를 또 투자도 적절하게 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밸런스가 마치 이제 산발이가 다리가 뭐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고 하지 않잖아요. 잘 맞아서 잘 서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관계운에 대해서 보자면 관계는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친구, 지인, 뭐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좀 뭐 먼 친구일 수도 있고 선후배 간의 관계나 동료 간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좀 불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이 불같은 느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또는 여러분들 지인들, 동료들 간에 막 그 뭐랄까요? 뭐 말다툼 같은 느낌? 특히나 한국인들이 좀 그렇죠. 이렇게 언성이 올라가면 약간 싸우는 것처럼 돼서 좀 그런 거를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유대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하브루타식 교육이라고 해서 막 다 대화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도서관 가면은 2명, 3명이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갖고 엄청 떠들어가지고 떠든다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엄청 그거를 막 논쟁을 하느라 이 도서관 전체가 막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인데 마치 여러분들한테 그런 느낌처럼 친구를 만났어. 또는 뭐 부모님을 만났어. 뭐 자식들을 만났어. 시끄러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끄럽고 막 이렇게 서로 뭐 나 잘났다 떠들고 뭐 그게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게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금전적으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금전으로도 이어지는 느낌,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 사업이나 직장이나 일이나 이런 거랑도 또 연결되는 느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뭔가를 막 얘기해. 야, 너는 그거는 아니야. 너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 얘기를 좀 잘 귀 기울여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적성을 잘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적성을 찾든 이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업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업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맞아. 야, 너는 사업은 아니야. 너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차라리 투자를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나도 막 반박을 할 수 있겠지. 아니야, 난 죽어도 사업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결국은 그 아이디어가 맞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남들의 말이 더 맞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그 귀 기울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같이 막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니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리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막 반박하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건강한 논쟁도 필요한데 남들의 말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활발한 느낌이 들어서 좀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새로운 관계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실리적인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 만남 속에서, 새로운 만남 속에서 조력자나 여러분들 지원해 줄 사람이나 여러분들의 귀인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명예나 실리나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남으로써 이번에 여러분들의 뭐 정서적인 안정감, 여러분들의 뭐 상처 치유, 눈물을 흘리면서 뭐 나의 어떤 뭐 명상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실리적인 것들, 관계를 만나. 근데 이 사람들이랑 원래 뭐 일하려고 만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친구야. 근데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된다라든지, 브레인스토밍을 막 하면서 막, 아니면 뭐, 야, 이 아이템이 좋아, 저 아이템, 야, 그거는 뭐, 그건 시대가 아니야. 뭐, 그거는 뭐, 이렇게 이미 인기가 없어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적인 만족감보다는 여러분들의 실리적인, 인생에서 그냥 실리적인 도움, 그냥 돈, 약간 이런 쪽으로 이 관계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서 만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찾아보는 거야. 전화번호 찾아서, 거기 뭔가요, 누구신가요, 맞나요, 혹시 좀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영업을 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간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좀 올드한 느낌보다는 신규의 느낌이 들어요. 신규의 느낌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직장,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우선은 그 부분들도 그렇고, 황토색, 뭐 구리색, 갈색, 검정색, 이런 색깔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분들의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능력이라든지 지적 자산이나 지적 자원이나, 아니면 그냥 진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탄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를 되게 잘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걸 잘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이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커리어적인 부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을 해. 마케팅을 새롭게 뭔가를 한대, 여러분들. 근데 새롭게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다른 걸 하나 더 개설해. 기존에 했던 거를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했든. 근데 새로운 걸 한다고 해서, 물론 기분은 새로운 걸 하죠. 그리고 채널명도 새로운 거고, 다 새로운 거겠지. 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내재화가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걸 해도 되게 잘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권위자라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토양이 잘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그냥
씨앗만 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게 뭐가 됐든 잘 돼.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예를 들어 해. 뭐 언어 영역을 공부해, 수리 영역을 공부해, 영어를 공부해, 외국어를 돼. 왜? 여러분들이 기초, 뭐 집중력 또는 어떤 끈기,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마음가짐, 뭐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는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욕망, 이런 것조차도 다 능력이고,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위에 있는 거는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뭐 진짜 마케팅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영업을 하든 어디 가서 신발을 떼와서 팔든 상관없죠. 여러분 다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밑바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를 해도 일이나 어떤 적성을 뭐 여러분들이 뭐 적성이 고민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가벼워도 좋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도 좋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초가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탄탄한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생에서 지금까지 거기다가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많은 어떤 영양소들을 이미 거기다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 이 새로운 거를 하기는 해도 어떤 한 분야나 어떤 한 영역에서 전문가거나 권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된다.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임원이었어, 회사에. 그러면 약간 그런 거랑 어울려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임원이나 뭐 좀 권위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지. 아니면 뭐 시험이나 뭐 이런 것도 이 과목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하고 싶어. 점수를 끌어올리고 싶어. 잘 할 수 있다. 아니면 이 자격증을 땄어. 이 자격증을 또 딸 거래. 이것도 딸 수 있다. 그 아까 제가 임원을 비유로 드렸죠. 그래서 임원이었어. 근데 말 그대로 임원은 뭐 임시 직원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2년 계약직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 2년, 4년, 6년 하다가 회사에서 나가달라. 그래서 나갔어. 근데 다른 더 좋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와달래. 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디 안 간다. 내가 하던 가닥이 어디 안 간다. 그런 느낌이라서 새롭게 뭔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당당하게 그걸 시작해도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게 만약에 한 90점짜리였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지금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0이나 10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굴러들어올 복은 또 그 0에서 10에 금방 게이지가 80, 90만큼 또 찬다. 라는 거라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일이나 뭐 이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차오른다. 이렇게 쭉 차로 오른다. 라는 거고 그냥 뭐 명약 관하라는 말이 있죠. 그냥 불보듯 뻔하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손 안에 이미 갖추고 있고 복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빠. 마치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하는 사람처럼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복이 손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거 일, 뭐 이직 준비를 하든 뭐 은퇴 준비를 하든 퇴사 준비를 하든 사업 준비를 하든 바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지만 내 손 안에 있었던 거야. 여기 어떤 로드맵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해도 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든 일을 하든 뭐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든 그냥 이거 그래 이거 로드맵대로만 따라가면은 잘 되겠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깨우침의 시간들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한테는 복이죠. 그리고 그런 깨우침을 통해서 이 0이 이제 100이 될 거고 0이 90이 될 거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복이 있다라고 어떤 마지막으로 이런 쪽으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번부터 4번까지의 카드 리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